두 분 모셨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신은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박봉규. 박봉규, 너무- 박봉규, 봉규. 뭐 하는 거야? 박수를 너무 왜 기다렸습니다. 치는데요? 너무 좋아서 내가 행복합니다. 수요일마다 행복합니다. 12월 9일부터 박인호는 없어진다고 박인호 내가 몇 폐지예요? 번을 해요. 그러세요, 교수님. 12월 9일부터 내가 돌아온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아니, 터미네이터도 돌아오고 최진봉 교수님도 돌아오시고 돌아옵니다 제가. 박인호를 강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같이 누가 동반성장 안 될까요, 안 교수님? 돼요. 동반성장. 상생. 차려주세요. 퇴거조치. 박봉규로 다시 원래 박봉규였어요. 네. 모르십니까? 그건 맞죠. 원조죠, 원조. 원조잖아요. 박봉규. 알겠습니다. 원조 설렁탕. 그러니까 원래 네. 대타로 들어온 사람들은 원조가 돌아오면 나가는 거예요. 대타가 뭐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근데 만약에 대타로 들어갔는데 뭐 2루타를 안 친다거나 지금 뭐 홈런을 보니까 칠 수도 계속 있으니까. 땅볼이에요. 땅볼. 더 아이고,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하시네요, 우리 교수님. 자, 네, 박봉규 함께하고 있는 앙드레아님이 아우. 벌써부터 슈퍼챗을 초반부터 종말을. 바로 초반부터 막아주셨습니다. 야. 자, 슈퍼챗 릴레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릴레이 릴레이. 슈퍼챗 앙드레아님부터 시작해서 꼬리를 물어주세요. 네, 꼬리 어디까지 꼬리. 갈지 꼬리 물리기 한번 방송 또. 끝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봉규를 지켜주십시오. 예. 박봉규 화이팅. 앙드레아님, 최 교수님 화이팅 이렇게. 역시. 알겠습니다. 앙드레아님. 이최 교수님 팬들이 또 오시고. 확실히 교수님 오시면 슈퍼챗은 네, 진짜 많이 그러니까요. 터지시는 것 같아요. 신인기 변호사도 팬들도 네. 등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릴레이 슈퍼챗 이제 초반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저를 네. 국민 대변인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 정체성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네. 저는 우리 헌법 1조 2항 네. 국민 주권주의 아. 그걸 저는 가장 요즘 그렇네. 시대 정신으로 보기 때문에 예. 가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이제 임시정부 스타일로 아하. 제가 임시로 시민주권당 시민주권당 대변인으로 제가 스스로 한번 시민주권당. 예 한번 당연히- 명명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가칭입니다, 가칭. 그래서 저는 시민주권을 대변하는 네. 무소속 대변인, 시민주권당으로 임시로 한번 임시정당으로 한번 불러주십시오. 좋습니다. 예. 시민주권. 시민주권입니다. 시민주권. 예. 우리 시민주권을 헌법 지키기 1조 위해서, 2항. 헌법 예, 1조를 1조 지키기 2항. 위해서 예. 신규 변호사가 나서고 있다. 나서고 좋습니다. 네. 있다. 자, 살좀 다시 쪘습니까? 아 살이요? 조금 쪘습니다. 예리하시네요. 너무 어떻게 또 좋아하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아까 저를 또 앉아 어떻게- 있는데 와이셔츠 옆으로 와이셔츠가 단추가 막 이게 여기 왜 그런 거 그러냐면 있잖아요. 잠깐 설명드리자면 네. 자꾸 살이 찌다 보니까 네. 이게 벌어져요. 저도 모르게 자꾸 이 횟수가 늘어납니다. 가리려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빼겠습니다. 제가 아유, 서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얼마나 좋아하시고 좀 창피하네요. 얼마나 끌어주고 밀어주면 살찌는 것까지 알아. 남의 키로수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박인호를 감사합니다 교수님. 폐지하고 너무 좋습니다. 12월 9일부터 너무 박인호는 빠이빠이. 근데 박봉규가 최고인 건 박봉규. 맞습니다. 네, 원조 최고. 수요일. 언제나 수요일 아침에는 아류는 가고 아류가 왜 교수님 이제 방송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음에 다음에 또 박인호의 얘기하시고. 그 예. 폐지 여부에 대해서 네. 긴급 토론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렇습니다. 긴급 토론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호의 운명은 박인호의 운명 한번 저희가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 어제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했어요. 뭐 한치의 이 예측도 이제 빗나가지 않는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교수님 또 분노하셨겠어요. 아니 당연히 분노하지 이게 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화가 많이 진짜로 나셨어요, 화가 많이 진짜. 나죠. 세 예, 번째거든요. 김건희 세 번째. 특검법만 해도 아니 자기 가족 그것도 부인과 관련된 특검법을 어떻게 거부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겁니까? 이해 충돌 아닙니까? 네. 아니 법률가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할 텐데 법률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의 기본적 원칙 자체, 헌법의 기본적 원칙을 위배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입법권은 국회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고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그렇게 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것도 100번 양보해가지고 여러 번 양보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제3자 특검안도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안건도 두 개만 넣었어요. 맞아요. 나머지 열 몇 개 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그렇게 거. 해가지고 통과시켜 놨더니 그렇게 네. 약속을 안 지키고 하겠다고 어허. 하던 한동훈 대표도 못한다.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은 상권 분립을 무시해서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저렇게 하고 25번째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거부권이라는 절대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헌법 위배라고요. 뭔 헌법의 위반이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헌법의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삼권 분립의 기본적 원칙에서 입법권이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네. 행정부가 마음대로 저렇게 거부권 주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생각대로 네. 자기 가족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도 똑같아. 아니 그 게시판 단계 있잖아. 단계. 단계. 당원 게시판 누구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예요?
그래 똑같잖아. 뭐가 달라 지금 한동훈이랑 똑같네. 아이고, 유유상종이네.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랑 뭐가 다르냐고. 사랑꾼이, 사랑꾼. 이런 사랑을 그런데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애정이 진짜? 커서. 애정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지키 뭘 지켜? 그럼 대통령 하지 마. 가장만에 왜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럴 거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국민들의 그 정말 목소리 살아있는 목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절대 안 된다. 이거 정말 특검 해야 된다라고 거부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인규 변호사님도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네, 네. 이제 화를 넘어서서 음. 이제는 분노, 절망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정말 행동해서 정말 네. 끝을 보고 새로운 시대 열어야겠다라는 오히려 행동해야 된다. 행동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더 더 발동시켜주는 이런 아주 도발적인 저는 대통령의 행태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시험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이렇게 국민과의 전쟁 선포죠. 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 거부 정치, 네. 수호 정치, 김건희 네. 수호 정치죠. 그리고 범죄 은폐 정치. 아. 이 거부 수호 은폐 정치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저는 이제는 뭐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보면요. 어떻게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저도 한결 같아. 좀 기대가 없지만은 네. 그래도 기대는 없어도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어리석고 저렇게 완고하고 네.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 저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지지율 바닥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시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 주말에 쉬셔야 되는데 네. 그 휴식 시간을 반납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광장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를 이끄는 리더, 최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네. 저런 식으로 본인의 권한을 부끄럽게 행사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도 않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고 네. 그냥 집에 가셔가지고 아크로비스타에서 평생 둘이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진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진심. 사랑만 하시면 좋겠어요. 사랑만 이거는. 하시면 좋겠다. 예. 자꾸 거부권을 쓰지 마시고요. 네. 거부권 쓸 필요 없이 사랑만 하면 좋다. 네. 사랑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본인들은 좋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자기들끼리. 관계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네. 이런 거잖아.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네. 의견을 잘 듣고 예. 평등한 관계가 유지돼야 사랑 그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일방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지배를 하고 있다고 네, 네. 하면 그건 사랑은 아니죠. 교수님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일반적인 지배를 관계는 그건 일방적이죠. 무서워 죽겠습니다. 지배하는 게 무섭습니다. 급 공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돼요, 제가. 공감이. 아니 그래도 공적인 일은 공적으로 해야죠. 그래도. 네, 교수님은 그렇다 쳐도 교수님은 나는- 그렇게 안 예, 하시죠. 집에서 그러는 네, 거니까 교수님은 상관없- 사적으로만 아니, 그러신 저는 거고. 충성합니다. 제 아내한테. 그러나 사적으로만. 그건 사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렇죠. 공직자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뭐 일상생활 하는데 충성하는 게 문제예요? 이거 보세요. 시키는 대로 대통령 해야죠. 아니니까. 네. 그렇죠. 대통령 아니니까. 항상 대통령이- 충성하시잖아요. 내가 항상. 대통령 시켜주면 공적으로 할게요. 공적으로. 그래서 안 하잖아요, 대통령. 네. 그럼 자기도 하지 말아야지. 네. 왜 하냐고. 그러니까요. 이거 국민들 볼 때 대통령이냐 정말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대통령에 맞는 그 자세나 태도나 행동을 보여주고 있냐 계속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면 집에 가라 네. 이런 지적을 하는 건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네. 자꾸 주장하는데 위헌. 제가 이제 합헌이라고 한 진짜 수백 번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목이 쉴 정도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제 법무부도 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예. 이 특검을 위헌이라고 하는 이 정말 좀 헛소리를 이제 어. 국민들이 박살내는 논리를요 다 외우실 것 같아요. 벌써 개별 특검법만 지금 13번째, 상설 특검까지 하면 14번째고 이 중에 야당 추천 특검이 2번 있었고 유일하게 그 2번이 성공한 특검이고 네. 또 그 중에 한 번 박근혜 최순실 특검에는 윤석열이 들어가서 본인이 본인. 특검의 수사팀장을 그렇죠.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와서 특검이 위헌이다? 그 본인은 위헌 특검에서 위헌 수사를 했고 위헌 검사 되는 겁니까? 그 위헌 검사가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이렇게 대놓고 한다라는 것 네. 자체가 이제는 뭐 논리적 비약 이런 걸 떠나서 자기 방어가 급한 건 알겠지만 이게 정말 사람과 대화하는 건가 벽이랑 대화하는 게 더 낫나? 이제 저는 벽을 택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목이 좀 덜 아플 것 같아요. 벽 보고 얘기하는 게 그 수준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지금 임기를 이제 중단해야 된다. 저번 이제 오마이뉴스가 KSOI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58%가 이제 그만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오라는 거죠. 내려오라. 내려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제 국회로 김건희 특검법이 돌아옵니다. 근데 원래는 내일 아마 표결할 걸로 제가 예상했었는데 12월 10일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음.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저는 이제 서로가 예, 자기들 유리한 서로가. 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이제 게시판 때문에 친윤 친한 간의 네, 갈등이 네, 네. 심하잖아요. 요게 이제 더 커질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를 향한 이제 친윤계의 공격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 보세요. 뭐 그냥 뭐 거의 친하시잖아요. 그냥 교수님 동라인 아닙니까 친하다니요. 장해찬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냥 아 교수님 접니까 장혜찬입니까? 당연히 신인규 지금 아, 역시, 말을 역시. 아니 그걸 말이라고요 지금? 아, 아니 좀 그거는 라인이 막 평생- 있으시다고. 아니, 아 평생 같이 가야죠. 친한 게 아니고 잘 알아요. 오. 아니 뭐 이런 아니 그 오세훈 생각나는데 오세훈 아, 이거 보세요. 뭐 하는 알겠습니다. 짓이야? 알겠습니다. 당황하셨어요. 저랑 예전에 이제 방송을 많이 아, 했으니까 예전에.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상담도 해주고 아, 목사로서 이렇게 네. 해준 적이 있어요. 네. 민주당 네. 대통령 가기 전에.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니고. 근데 아니고. 어쨌든 네. 그런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게 좀 더 커질 수 있다. 왜냐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지금 협조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들어가요. 그렇죠. 이런 데서 어떤 경우가 나오게 되면 만약에 진짜 이게 사실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볼 땐 대표에서 물러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오. 생각해요. 만약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친윤계가 가만두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친한계 입장에서는 반격을 해야 돼요. 그럼 김건희 특검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친한계만 돌아서면 8표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또 국민의힘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전까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국민의힘. 그렇죠. 단일 대우로 지금 당장 막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음. 서로 싸우고 김민전하고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콩가루죠, 대놓고 콩가루. 예. 그 봉숭악당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이고. 네. 그러니까 양측 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시간을 좀 벌려고 한다는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추측이 더 예상이 더 예상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보여집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전 저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한동훈 대표의 공개 설전 이거 뭐 사실은 좀 놀랐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김민전 최고는 사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그 그게 모습 오마이 오마이 TV에 예, 최초로. 가수면 상태가 나왔죠. 가수면. 단독으로 부르르 보도하기도 가수면이 했었는데 이렇게 막 일어나는 장면. 그랬었는데 깨워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럼 12월 10일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예상하세요? 저는 12월 10일 표결. 지금 요 김민전 최고위원의 모습을 네네. 보면 한 3년 전에 조수진 최고위원 모습 보는 것 같기도 아. 하고 배현진 최고위원 모습 보는 것 같기도 음. 하고 그래서 뭐 그때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봐서 네. 전 한동훈 대표 집에 가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아마 아하.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더 중요한 더 거는 중요한 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명태균발 이 핵폭탄이 아. 터지기 시작했고 예. 이제는 이 핵 분열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분열이 되다 보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지금 그렇죠. 가장 세게 유탄을 맞은 사람이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을 친다라는 것은 사실상 미래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 그것도 서울시장이고 좀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인다라는 오세훈이 날아가니까 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보수 입장에서는 미래 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보수는 절망에 빠지겠죠. 네. 어둠 속으로 동굴 속으로 출구 없는 동굴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아무래도 재표결 과정에서 보수가 네. 똘똘 뭉쳐서 단일 대우로 정권 재창출하자라는 마지막 남은 기대까지 꺾어버리면서 아하. 오히려 각자 도생의 길로 선택할 수가 있다. 아. 그래도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좀 답답하고 좀 바보 같아 보이는 면이 있어도 이분들 귀신 같아요, 이분들. 아니 헌법기관이고요. 예. 자기 정치를 위해서는 그럼요. 진짜 솔직히 국민의힘 사람들은 진짜 나중에 북한이 내려오면 인공기도 드실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기회주의가. 아니 친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배지를 아니, 위해서라면 북한 싫어하잖아요. 네. 김정은이 내려오면 인공기 들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세훈의 그 대선 주자로서의 잠재 가치가 사라질수록 오히려 그 108명의 각자의 판단 네. 능력은 더 살아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은 예. 오세훈 직계거든요. 아. 이런 사람들도 그러면 오세훈 시장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끝까지 배팅하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좀 수도권의 개혁적인 의원들의 목소리가 네. 아 나 이제라도 민심한테 가겠다. 나 앞으로 정치 더 하고 싶다. 그래요.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수도권의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8표 모으는 거는 뭐 안철수 의원 90점으로 해가지고 네. 한 8표는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런 그럴 수 생각을 좀 있겠네. 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좀 짐작을 해보고요. 네. 국민의힘은 반대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이제 불안한 겁니다. 당내 네, 갈등이 네. 심하다 보니까 이걸 잠재우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열흘 정도 뒤로 미뤄야 냉각기? 본인들이 냉각기와 예. 수습할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명태균 발 이 여러 가지 폭로 네. 이런 것들의 추이를 좀 보면서 어떻게 민주당이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인데 그 효과적일 수가 있다. 지금 녹취가 매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아까 제가 핵분열이라고 표현을 핵분열. 했는데 핵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음. 핵분열 만지면 그 손도 화상 입어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이 핵분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 못 막아요. 지금 오세훈발 핵분열은. 그래서 이게 핵분열이 되면 결국 12월 10일까지 가면 각자 도생한 의원들이 나올 수 있고 이미 8표는 오세훈 나올 수 시장 있다. 그때쯤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면 정리가 지금 되면- 뭐 돈 얘기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